제 8장입니다. 개발행위허가네요. 153페이지입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상입니다. 꼭 나오는 상이죠. 개발행위허가. 집단 보시죠. 자, 이건 요약입니다.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사업 배웠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들. 보시면은요. 도시군 계획사업 해가지고 도시와 군의 계획사업들이다. 해가지고 어떤 것이 있느냐.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두 번째 개발 사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정비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세 사업인데 바로 이 공공사업들입니다. 공익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전국에서 많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이런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토지 이용 행위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토지 이용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아닌 것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이용 행위를요, 전부 다 하고자 할 때는요, 허가받아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개발행위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들이 아닌 기타 토지 이용 행위가 바로 토지 개발 사업이 아니고 개발 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고자 할 때 다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자, 이 개발 행위가 무엇이냐 보니까 책에 쭉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1번에 2번에 1번 박스 밑에 보이십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어하지 않는 기타 토지 이용 행위를 개발 행위라 불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건물의 건축입니다. 건물의 건축 가장 흔히들 많이 합니다. 건축하면 속에 신축도 있고 항상 정축도 있고 개축도 있고 저축과 이전 다 포함이 됩니다. 건축할 때 다 일절 다 허가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은요, 지붕이 있는데 지붕 없는 것이 바로 공작물입니다. 공작물 축조할 때도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이 토지 자체의 형질입니다. 형질하면 형상 모양새와 성질을 바꾼다 할 때 형질 변경인데, 자, 이것들 다 허가상에 포함이 됩니다. 형질 변경 이 얘기입니다. 보시면요, 어떤 이 토지 자체의 어떤 경사진 땅을 자르죠. 깎아 수평을 구성해서 올라가는데 자른다 뭡니까? 절토입니다. 절토를 해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 쌓는다 성토도 여기 포함이 되어집니다. 또 다진다 정지작업 이것도 포함됩니다. 입힌다 포장 아스팔트 포장 입힌다 포장도 이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작 포장 다 포함이 되어지고요. 또 공유 수면 매립하는 행위도 다 이게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는데 이것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니면 전부 다 허가받는 상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단 형질 변경 중에서 경장 목적의 형질 변경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농토의 기간 사업을 위해서 형질을 좀 깎는다 이건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세 번째 보시면요, 자, 토지에서 흙을 채취합니다. 토석을 퍼낸다, 채취합니다. 그래서 흙 자갈머리를 채취합니다. 이것도 어떤 이용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요, 토지 자체를 분필한다. 이것도 허가사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 분할. 그런데 이때는 또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토지 분할은요, 일단 그 땅이 건물이 있는 토지 아닙니다. 건물이 없는 현재 빈 토지입니다. 건물이 없는, 건축물이 없는 빈 토지이다라는 어떤 전제하에서 그 지역이 나옵니다. 보시면 녹관농자, 녹지부터 관농자, 시골 농촌을 말합니다. 녹관농자 안에서 말입니다. 인가 허가를 받음이 없이 토지 분할한다. 이때 면적을 묻지 않고 다 허가상에 포함시킵니다. 시골 농촌에서 적법한 법에 의해서 인가받는 상이 아닌데 토지를 쪼갠다 할 때 전부 다 뭔가 심사 필요하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녹관농자에서 인가 허가는 토지 분할 다 심사에 포함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우리 건축법 하시면 건축법에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이 나옵니다. 다 암기하실 상인데 대지로서의 최소한 필요한 땅이 필요해서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이 있습니다. 대지는 이 정도 나와야 된다 해서 분할 제한받는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 그래서 이거 딱 보시면요, 우선 주거 지역은 60이 필요하다. 상업 지역은요 150이 필요하다. 공업 지역도 150이 필요하다. 녹지는요 200이 필요하다. 그 외 기타 장소는요 60이 필요하다 라는 말 곧 나올 겁니다. 요 정도가 건물 짓는 최소한의 땅 넓이를 말하는데, 요런 한 땅 미달되는 토지 분할을 한다 할 때 심사가 필요하다 이면 됩니다. 건물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식의 대지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심사 필요하다. 건물이 없는 빈 땅에서 건축법에 있는 건물이 있는 그 대지에서의 분할 제한 면적이 나옵니다. 요 면적 미달되게 토지 분할한다, 심사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너비입니다. 너비. 가로 너비가 5m 이하로 인가 허가 받음이 없는 토지 분할. 이것도 심사를 하겠다. 합니다. 자, 가로 길이가 깁니다. 긴데 서로 보니까요. 이것이 5m 채 안 됩니다. 5m 안 됩니다. 이런 땅은요. 건물 지을 때 이 대지에서의 공기 조항을 적용하면 건물은 거의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못 쓰는 땅을 왜 만드느냐 심사하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없는 빈 땅일 때 너비 5m의 토지 분할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섯 번째 딱 보시면요. 토지 위에 물건을 쌓아둡니다. 적치한다. 물건 쌓아두네요. 물건을 쌓아둔다. 합니다. 한 달 이상 물건을 쌓아둡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니까 녹관자입니다. 녹관자. 녹지부터 관리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녹관자입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을 몇 단을 쌓아둡니다. 주상공업지역도 건물을 위해서 물건을 쌓아둘 수 있습니다. 근데 시골 녹지부터 관리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보시면 요 안에서 보시면 울타리를 치지 않고 울타리 아닌 곳에서 물건 쌓아둘 때다. 이건요, 이런 장소도요, 한 달 이상 쌓아둔다 할지라도 울타리 치고 쌓아두면 괜찮은데, 울타리 치지 않고 쌓아두거나, 울타리 밖에 쌓아두면 안 됩니다. 이 편이 울타리 아닌 곳에서 한 달 이상 쌓아둘 때 개발행위가 심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하시세요. 우리가 볼 때 물, 토,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물, 토. 하면서 읽어보시면 대충의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첫 번째 밑에 박스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기타 사항들은 다 필요 없는데, 이제 그 밑에 154페이지 가시면 제일 밑에 3번 보십니다. 3번 보시면, 그러나, 요 개발형 허가상에 다 포함이 되지만, 허가가 필요 없는 예외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경미하거나 할 때는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 여기에 다 포함이 딱 되어지니까 잘 느낌이 오시니까 허가 없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 쭉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자, 우리 응급조치입니다. 응급조치 때문에 일단의 행위를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경우는 단 사후입니다. 그 이후에 하고 난 이후에 3개월 안에 그 하는 사실을 신고는 하게 한 달 안에 신고는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여러분 건축법 가보시면 건축법상에 건축의 허가 말고 건축 신고 대상 건축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축과 개축과 재축한 것만 여기 포함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 신고 대상 건축 중에서 정축과 개축과 재축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각기 1, 2, 3, 4, 5번마다 각기 보시면 경미한 사항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은요 선택사항인데요. 지금 말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그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지 않는 사항인데 어떤 심화할 때 그때 보겠습니다. 그때 보시고요. 또 한 장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그 다음 편에 개발 행위 허가의 조건이 있다. 알았죠? 그러면요. 먼저 조건 보기 전에 먼저 앞서 뒤에 보세요. 뒤에 보시면요. 이런 말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개발 행위의 절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161페이지를 가보시면 이런 식의 각종 행위할 때 누구한테 허가 신청하느냐. 이겁니다. 허가는요. 이렇게 보시면 요 개발 행위는요. 우리 그 도시의 장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한테 허가 신청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신청이 들어온다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안에 허가 유무를 결정해서 통지를 딱 해줍니다. 해주는데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세요. 이것만 간단히 알아놓으시고 이제 허가할 때 조건이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6페이지 가시면 상당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56페이지에서 이어서 157페이지, 8페이지 이어서 나오네요. 자, 특광시군이 허가할 때 허가는 심사 기준이 있다. 허가의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이것이 나옵니다. 특광시군이 허가할 때 허가의 조건이 있다. 기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보시면 156페이지부터 이어서 나옵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개발 행위는 말입니다. 너무 크면 안 됩니다. 크면 개발 사업이지 개발 행위가 아닙니다. 개발 행위는 개발 사업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규모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규모가 필요하다. 일정 규모 미만이 돼야 된다. 크면 안 됩니다. 일정 규모 안 돼요. 미만이 돼야 된다. 합니다. 해서 보니까요. 자, 우리 도시지역, 도시지역 안과 도시가 아닌 곳으로 구분을 딱 합니다. 그래서 시골 농촌과 도시지역입니다. 도시 안에서는요, 기준 면적이 얼마냐? 보시면 1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도시 안에서는 주상공업지역 전부 다 높기다. 1만 미만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요, 공장 짓는 공업지역은 좀 커야 됩니다.
3만 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고요. 녹지들 다 1만인데 녹지 가운데서 보존 녹지 이것은요 5천 제곱미터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은 3만 미만, 보존 녹지는 5천 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고요. 도시 외에서는요 보시면 전부 다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도시 외에서도 보시면 다시 이 보존 녹지입니다. 보존 녹지. 이 녹지는요, 이제 보시면 5천 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더욱더 강화시켜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인데 이렇게 도시 안에서는 전부 다 1만 제곱미터 미만이 원칙인데 공업지역만 3만 미만, 보존 녹지 5천 미만, 그건 다 1만입니다. 도시 외 시골 농촌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인데 보존 녹지가 저기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대해서만 5천 미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규모는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세요. 이건 첫 번째 암기할 중요한 면적입니다. 꼭 외워두세요.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예외는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장 딱 넘어가시면 158페이지 보시면 다시 관로 2, 3, 4, 5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관로 이번에 뭐냐? 여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도시 계획 사업들이 아닌 기타 토지 이용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타 토지 이용행위들이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준 바에 적합해야 된다. 이런 말이 딱 나옵니다. 이 말은요, 해당 그 토지 개발 행위가 일단의 어떠한 용도 지역 안에 있다라면 그 용도 지역에서 정해준 건물의 종류, 건폐율 등을 맞춰야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니까 우리 각종 토지 용도 지역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 등에 맞춰서 행해라. 이게 말되겠습니다. 뿐 아니고요. 유보 지역 안에 있다면 성장 관리 방안이다. 그 뒤에 나옵니다. 성장 관리 방안에도 여기도 부합되게 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과 성장 관리 방안에 부합되게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자, 공공사업이 아닌 기타 토지 개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공공사업으로 불릴 수 있는 바로 이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닌 토지 개발 행위니까 도시군 계획사업 여기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각종 어떤 공공사업과 조화되지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 또 네 번째를 딱 보시니까 뭐 나오겠습니까? 네 번째, 이 개발들이 주변의 환경, 주변에 있는 환경과 이 개발이 조화되게 하라 이렇게 하는 제안도 하나 붙습니다. 붙어요. 당연히 주변과 조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요, 이건 좀 더 배우실 사항인데 이 개발로 인해서 각종 어떤 기반 시설과 개발이 또다시 조화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딱 짓는데 건물을 통하는 도로 필요하고요, 상수도 하수도 막 필요한데 이거 갖추지 않고 있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반 시설 여건과의 조화가 또 필요하다 이런 말이 마지막에 등장을 딱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배우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심사를 해서 허가 유무를 요 기간 내에 결정해서 알려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158페이지 보시면 허가별 용도의 배열 기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허가할 때 보시면 크게 토지 이용상은요, 보시면 박스 안에 있습니다. 시가화 용도다. 또요, 유보 용도다. 또는요, 보존 용도다. 구분이 딱 되어 있어요. 시가화는요, 이미 시가지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주상공업 지역에서의 발생하는 용도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존은 뭔가 상태 보존이 필요한 곳입니다. 근데 중간에 유보가 중요합니다. 유보. 이건요,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앞으로 갖추어질 것인데 아직은 아닐 때 잠시 유보한다라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보 용도가 필요한 곳이 어디냐? 보시면 계생자 딱 되어 있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또요, 자연녹지입니다. 계생자, 계획관리와 생산관리와, 생산녹지는 생산관리입니다. 계획관리와 생산관리와 자연녹지가 바로 유보 제어로서, 유보 용도로서 개발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자, 보시고요. 시가와 유보는 꼭 기억하시고, 아닌 것이 다 보존 용도입니다. 그래서 밑에 큰 3번에 보시면 성장 방안 나오죠. 성장 관리 방안은요, 지금 당장 개발되어져 있는 주상공업지역 말고 개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바로 유보 지역, 유보 용도에 대해서 미리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을 해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생자죠. 계획 관리와 생산 관리와 자연 녹지에 있는 성장에 대비해서 미리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3번의 1번입니다. 특광시군은요,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서 또 잘 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보 지역, 유보 용도, 즉 계생자란 요 계획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그다음에 자연 녹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성장 관리 방안을 세워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른편에 있는 첫 번째 박스는 필요 없어요. 없고요. 두 번째입니다. 성장 관리 방안 생활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 그러니까 박스 안에 1, 2, 3, 4번 나와 있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1번, 2번은 포함합니다. 1번, 2번은 필수 포함사항입니다. 이 계획 관리와 생산 관리와 자연 녹지 안에서 성장 관리 방안을 세울 때 필수 포함사항 두 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 1번에 각종 어떤 기반 시설 배치와 규모, 키 나왔습니다. 이번에 역시 건 나왔죠. 기건 포함합니다. 기건. 그래서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하고요. 건축물 종류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미리 거기에 방안에 수립을 해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건 나왔네요. 1번, 2번입니다. 그 외에 3, 4번 상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필수 포함사항 두 가지가 있다. 이것만 따라주세요. 자, 여기까지만 따라주고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161페이지 가보십니다. 개발행위의 절차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개발행위 하고자 할 때 일단의 어떤 신청서를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요. 특광시군은 이제 15일 안에 심사, 이렇게 1, 2, 3, 4, 5번 심사여서 허가 유무를 통지를 딱 해줍니다. 해줘요. 그래서 허가를 딱 넣어줍니다. 15일 안에 보시면 허가를 할 수 있고 불허가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불허가 넣어주면요. 그 행위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허가 딱 넣어주죠. 허가를 좀 해당 행위를 이제 착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허가할 때 보시면 다시 조건을 달고 조건부로 허가를 또 할 수가 있다. 겁니다. 모든 이용자한테 조건 달고 허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건에 대한 이행담보조로서 이행보증금 이런 것을 또 예측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행보증금. 이거 딱 나오면 뭡니까? 항상 이행보증 나오면 항상 민간 개발자한테만 이것을 붙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보증 나오면 민간 딱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또 금액이 얼마냐? 보시면 총 공사비의 20% 범위 안에서 현금이나 보증서로 예측해야 한다. 현금이나 보증서로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볼게요. 자, 절차 편 보시면요. 아주 내용이 많지만 다 심의는 다 통과하세요. 통과하십니다. 필요 없는 상입니다. 넘어가시고 162페이지 다음 페이지 가시면 큰 박스 두 개 밑에 가운데 관로 2번에 결정 통지 보이죠. 특광시군은 개발행위가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가 처분을 결정 통지한다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 관련 안에 보시면 혹시나 그 속에 도시계획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었으면 심의기한은 제외한다 되겠습니다. 제외한다. 예, 보시고요. 또 3번에 조건부가 딱 나오죠. 특광시군 개발행위 할 때 조건을 달고 허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렵게 갑니다. 항상 조건 딱 나오면 미리 사전에 신청자하고 협의가 필요하다. 조건이 딱 나오면 조건 붙이기 전에 먼저 협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 것이고 협의가 신청자 의견 듣고 나서 조건을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하겠다 하면 이 담보조서 이행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다. 나와 있습니다. 자, 관리 2번입니다. 예치 대상 딱 보세요. 특광시군은 각종 어떤 조건을 붙이려고 조건을 붙이는데 이행담보조로서 이행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가 쭉 있는데 박스 보입니다. 박스 바로 위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박스 보시면요. 국가 등 쭉 나오죠. 행정청이나 기타 공공단체가 사업 시행할 때는요. 붙이지 못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보고 그 사유는 필요 없습니다. 자, 3번에 예치 금액을 가보시면 총 공사비에서 20% 범위 내로 예측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만 딱 해가지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관료 4번 가보시면 예치 방법은 현금으로 한다가 원칙인데 필요할 때 보증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또 6번 가보시면요. 조건을 이행하면 그 예치금이 현금일 때 반환을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6번에 나와 있어요. 중공고사 받으면 즉시 반환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번입니다. 보시고요. 자, 개발 행위가 효과. 이것은 1번 상은 의미가 없으니까 X 가지고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래서 허가 땅은 착수를 할 것입니다. 착수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준공 검사를 받는다. 되겠어요? 보세요. 그래서 착수했습니다. 완성이 딱 되어지면요. 다시 준공검사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검사 대상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중에서 보시면 이 토지 분할한 거 검사 안 받습니다. 물건 적치 검사 안 받습니다. 그래서 건토토, 건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과 토지의 채취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또 공작물수 포함해서 요 네 가지에 대해서만 바로 요것만 이제 검사받는 대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검사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상이 박스 안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른편에 공공시설 기술, 이것은요, 문제풀이 할 때 어떤 지문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이제
168페이지가 아주 중요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의 제한이 딱 나왔네요. 칠판 보십시오. 자, 그래서 요 경우에 딴 걸 다 심사했습니다. 심사를 다 해보니까 다 조건에 부합이 됩니다. 다 부합이 돼.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잘 때 딱 심사를 딱 해보니까 여기 전체가 다 맞아서 부합이 딱 됩니다. 조건인데 여기 딱 부합된다. 그러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허가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 그래서 조건에 맞으면 허가를 해준다,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허가상의 허가의 기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의무적 허가에서 반드시 허가를 해줍니다. 해줘요. 그런데 이 허가는 누가 합니까? 특광시장 군수가 허가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광시군이 허가를 합니다. 하는데 허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건은 다 갖추었지만 이 허가하는 것을 잠시만 누가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허가를 하겠지만 허가하는 것을 잠시만 누가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잠시만 이것을 멈추게 할 수가 있다랍니다. 잠시만 멈추게 할 수가 있다. 이게 뭐냐면요. 잠시만 허가를 못하게 제한할 수가 있다. 이건 잠시입니다. 임시. 그래서 요 제한기한 딱 하면요. 원칙은 3년간만 멈추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필요할 때요. 한 차례 걸쳐가지고 2년까지 연장해서 최장 5년까지 제한도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년 연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경우냐? 누구냐? 그러니까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하게 할 수 있고, 또 시도지사도 하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시장 군수도 멈추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 해보시면요. 국장지도주군, 즉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입안할 때 이렇게 멈추게 많이 합니다. 또 특히 보시면 요건 심의에서 장소 임을 발표 고시만 하면 딱 됩니다. 되는데 심의하기 전에 국장 시도일 때는요. 심의 전에 요 사이에 보시면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고 나서 발표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의견 듣고 나서 의견 듣고 나서 그다음 심의에서 고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국장 지도는 시군의 의견 듣고 나서 심의에서 고시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큰 의미가 없고요. 자, 그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첫 번째 보십니다. 자, 개발을 허용했습니다.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녹지네요. 녹지 또는요. 그거지가 계획관리입니다. 계획관리지요. 그래서 녹지와 계획관리, 즉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조금 비슷한 땅인데 그런 땅에서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그 주변에 딱 보니까 아주 보전이 필요한 어떤 자연 상태가 보인다 할 겁니다. 녹지와 계획관리 지역인데 녹지와 계획관리 개발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땅인데 바로 옆에 보시면 보전 녹지나 생성 녹지가 있습니다. 이같이 바로 이 땅 옆에 보니까 뭔가 보전이 필요한 상태가 딱 확인되었다. 그러면요, 잠시만 보전도 하기 위해서 잠시만 멈추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조건은 갖추었는데 주변에 바로 침해가 될 만한 어떤 우려가 파악이 되었다 할 때 주변의 어떤 이 침해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잠시만 멈추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만 멈춥니다. 주변에 어떤 침해, 우려 있을 때 잠시 보호를 위해서 그렇다. 합니다.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참 중요한 의미가 나와요. 자, 보니까 세 번째입니다. 도시군 계획 등, 도시군 관리 계획 등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고 수립되고 있는 진행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딱 되어지면 그 일대에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변경될 걸로, 특히 나빠질 걸로 예상이 될 때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변 지역이 확정이 딱 되어지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될 때 그렇다.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나 더 좋아지게 바뀌면 어느 누구도 먼저 공사 안 합니다. 근데 더 안 좋아지게 바뀔 때는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한다 할지라도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다. 아닙니까? 뭔가 이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는 그 내용을 딱 보니까 확정은 안 되었는데 더 나빠지겠다라고 계획이 딱 발표가 딱 되어지려고 합니다. 그럼 미리 공사를 해버리면 그거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요, 실제 계획을 발표해도 그 계획대로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니까 미리 선착수하는 그 투기꾼들의 행위를 막기 위해서 먼저 계획을 세울 때 동시에 특히 제한을 가할 때는 먼저 딱 묶어두기 위해서 이 장소 발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 어떻게 막아둘 수가 있습니다. 다 못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오늘 배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 결정이 딱 되어지면 요 안에서는요,
그 뒤에 발표가 되어질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토지가 이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역은 발표를 딱 했는데 아직 계획이 아직 안 나왔으면 원래 해당 용도 지역의 토지 제한에 따릅니다. 그러면요, 이 경우도 계획이 발표가 아직 안 되었다. 계획이 없으니까 따를 계획이 없죠. 그러면 공사를 막 할 수가 있어. 이걸 또 막고자 할 때 계획이 아직 안 나와도 구역을 딱 정하면 계획을 천천히 세우기 위해서 좀 기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잠시 묶어줄 수 있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배우십니다. 가장 그 지역의 기반시설, 자, 설치 비용의 부담구역입니다. 부담구역.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그러면 요 장소 내에서는요, 건물을 좀 크게 지을 때는요,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를 합니다. 돈이 큽니다. 커요. 근데 요 장소를 결정해도요, 아직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아직 안 나왔으면, 납부 안 합니다. 그러면요, 요 구역이 딱 정해지면 큰 건물 지을 때 미리 계획 나오기 전에 먼저 공사판을 펼쳐버리면 돈을 안 냅니다. 그러면 시설소 놓을 돈이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 비용 부담금을 회피하려고 먼저 공사를 많이 합니다. 이걸 막고자 할 때 제한 지역 발표 고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표하면요, 여기 있는 건물 토토토 전체가 못하게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히 3, 4, 5번. 이 계획과 관련되어서 필요한 3, 4, 5번 요 사항입니다. 요 사항 1탄에서 보시면 요겁니다. 2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위에 1, 2번은요, 3년까지만 제한이 가능한데 밑에 3, 4, 5번은요, 3년 기본 원칙이고 플러스 3년까지 해서 최장 요 경우는 5년까지 합치면 제한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상입니다. 개발 행위허가의 제한. 앞으로 제한 3번 나옵니다. 개발 행위 제한. 그 다음에 건축 제한. 나오는데 제한자는요, 상당히 중요하고 시험에 꼭 나오는 상입니다. 제한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왔던 상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제 5절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고, 우리 9장 가시면 개발 행위와 관련되어서, 아까 조건에서 기반시설과의 개발가 조화 있죠, 조화. 이걸 보는데 나오는 두 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근래 참 잘 언급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참 유명한 것인데, 근래 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